자, 여러분 드디어 큰 거 한 방 왔습니다. 바로 Excellence in Flight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채용이 근 3년 만에 떴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오랜 시간 기다려온 이 채용 기회를 반드시 여러분들의 합격 기회 발판으로 삼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우선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울 거예요. 제가 이제 기존의 오픈 채팅방을 비롯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 테디 카톡방에도 이제 연휴가 끝나고 채용이 뜰 거다라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카더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넌지시 던졌는데, 이렇게 덜컥 주말 전에 채용이 뜰 줄은 저도 사실 몰랐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계속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 대한항공 채용이 올해 하반기에 뜰 거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뜰 거다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또 생각보다 빠르게 뜬 것 같고 막상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막 혼란스럽고 걱정되고 여러가지 고민 불안이 많을 거예요. 일단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는요, 반드시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십시오. 채용이 끝나고 뭐 구독 취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이 채용 과정에 있어서 제가 모든 부분을 정말 세세하게 많은 영상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이 채널은 지금 한동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독해두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야 빠르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1번 방은 거의 만실이고요. 1,500명이 다 찼고 이제 2번 방이 있는데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참여 인원을 받을 예정이니까 아래 링크에 이제 제가 비밀번호를 물어볼 수 있는 그 채널 링크를 두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의 주시면 거기에서 제가 오카방 링크와 함께 비밀번호 공유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참여해 주시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모든 자소서 첨삭과 특별 클래스 관련된 부분은 이제 오픈 채팅방 인원들을 우선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이제 amazing_tdy 반드시 팔로우 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네이버 블로그 테디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정말 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한동안은 저와의 소통 창구를 모두 연결해 두시는 것이 여러분들 채용 준비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일단 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기존에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올해 이제 플라이강원에서 최종 합격 8명, 티웨이 항공에서 최종 합격 7명, 에어프레미아에서 최종 합격 6명, 그리고 뭐 열차 승무원은 전국에서 총 148명.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제 객실 승무원을 가장 많이 합격시키고 있는 테디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아낌없이 드릴 거고요. 직전에서도 대한항공 채용의 최종 합격 5명을 만들었었고, 그때 합격자들의 평균 나이가 27.5세였습니다. 28, 9살 친구들도 합격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제가 뭐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확실한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 영상부터 해서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늦은 밤 11시 혹은 12시에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또 다양한 스터디 공부도 같이 해볼 거고요. 여러 Q&A도 받을 거니까요. 해당 영상 댓글에 여러분들 Q&A 질문들 막 달아주시면 해당 영상 댓글에 Q&A 보면서 제가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것이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어 스펙, 경력, 면접. 일단 모집 공고 한번 보면요, 이제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 대한항공에서 기내 안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객실 승무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역량은 3가지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국제적인 감각, 그리고 서비스 역량, 안전 역량. 이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전문성을 갖추었거나 혹은 전문성을 갖출 준비가 된 인재를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티웨이 항공 기준으로는 10,000명 지원해서 80명 뽑았는데, 대한항공은 제 예상컨대 한 2배 정도 가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채용 인원은 100명 이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메가급 채용입니다.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항공 채용이 끝이 아니라 에어프레미아도 있고 앞으로 채용할 항공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정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열심히 이 준비하고 달리고, 실패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딛고 일어서고 달리고 딛고 일어서고 달리고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단 외국어 스펙 기준을 한번 보면요, 굉장히 기준이 낮은 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성적인데, 사실 이전에 대한항공 채용을 보면 합격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막 엄청나게 스펙이 높은 친구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제 합격생들은 대부분 토익 점수 800점이 다 넘었고 토스는 뭐 6, 7, 오픽 IH 이 정도의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뭐 티웨이 항공 에어프레임이야 그리고 플라이 강원만큼의 스펙을 높게 요구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글로벌 역량을 조금 자신감 있게 어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점수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간별로 그 제출하는 성적의 기준이 다르니까요. 반드시 확인 부탁드리고요. 영어 구술 성적 우수자를 또 우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앞에 기준은 낮지만 분명히 높을수록 좋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어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에 채용 전형 절차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1차가 바뀌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실제로 2차에서는 영어 구술 테스트 플러스 영어 안내방송문을 읽는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글로벌 역량 외국어는요. 전 세계를 다니는 대한항공의 객실 승무원으로서 반드시 기본 역량과 자질이 되기 때문에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해보자. 서류에 가산점을 받는다고 하니까 서류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대한항공은 서류 합격에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제 1차 영상 테스트에 참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태권도, 검도, 유도, 무술 관련된 각종 자격증 가진 사람도 우대한다고 하고요. 그게 뭡니까? 이제 서비스와 별개로 또 안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어필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특정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면 1급수, 1단이라도 반드시 어필을 하길 바랍니다. 이건 단층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 서류 첨부가 가능하니까 저는 무조건 어필해라. 그리고 1차는 실무 면접이라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보이스와 이미지 또 짧은 그런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 어떤 이미지를 평가해서 2차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2차는 임원 면접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구술 평가와 테스트 그리고 안내방송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읽는 거 한번 테스트하고요. 면접에서는 임원단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실제 대한항공 유니폼 청자색, 흰색 이거를 각자 선택해서 입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서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판단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원 면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직무와 인성 면접이 같이 진행이 되고 최종 3차 면접에서도 유니폼을 입고 최종적으로 이제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장님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인성 면접이 주기 때문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한항공 문화와 또 대한항공에 대한 충성심 이런 부분에 잘 어울릴 수 있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할 거고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고 면접 애티튜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딱 대한항공 하면 떠오르는 그 모습 느낌이 면접장에서 전달이 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률에도 굉장히 높은 영향력을 끼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있어서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현실 가능한 범위로 이야기했을 때는 여자 지원자의 경우에는 30살까지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자 지원자 경우에는 32살, 3살까지 가능한데 그보다 나이가 많거나 또는 그 나이 기준부터는요. 특별한 역량, 경험, 경력이 갖고 있어야만이 또는 갖고 있을 때 합격 최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토익 스피킹 그 고사장이 굉장히 빠르게 마감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서둘러서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 관련된 이 점수가 부족한 분들은 어필하시기 위해서 신청하길 추천드리는데 엄청난 점수로 업그레이드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할 거 아니면요. 저는 그냥 맘 편하게 일단은 내려놓고 지금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워낙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날 지원을 하는 것이 조금은 위험 수위가 있다라는 거. 일단 대한항공 홈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엄청난 서버에 엄청난 많은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력에 대한 부분도 어필이 가능하면 어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직무와 다른 경력을 어필하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엄청난 메리트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일단 서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공기업처럼 빡빡하게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정도만 제출을 하셔도 충분히 그 경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직, 현직 이런 승무원이 아닌 이상은 가산점으로 받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많은 전현직 LCC 외항사 승무원들이 대한항공 채용에 지원을 할 겁니다. 엄청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아예 생신입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은 불안할 텐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 항공사 경력을 엄청나게 높게 쳐줘서 이제 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항공에 어울릴 수 있고 대한항공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많이 선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CC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직무 경력이 있으면 교육기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투입이 됐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제 또 이제 사무장이 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규모의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훈련 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생판 신입으로 제로 베이스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제 3개월간 대한항공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대한항공에 어울리는
있는 엑설런스 인 플라이트를 가진 보여줄 수 있는 승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막 그 경력이 엄청난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이해와 충성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국어 관련해서 특정 성적이 너무 낮다면 저는 두 가지 성적을 제출할 때 특정 성적 낮은 것을 제출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한 가지 괜찮은 성적이 있으면 그것만 어필하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노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일반적인 제2외국어 이외에도 굉장히 또 특별한 국가, 어떤 문화에서 쓰이는 언어를 어필할 수 있고 구사할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게 1분 그 자기소개 셀프 영상 촬영일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일단 정확한 어떤 규정이 나온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지금 채용 홈페이지에 그 채용 절차 사진에 좀 깨져서 나와서 제가 이 부분 나중에 정상적으로 보이는 걸 토대로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주항공 제주 캐스팅부터 해가지고 에어프레미아 1분 자기소개 영상 진행을 했었고 실제 합격도 굉장히 많이 시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상 전문가 정도로서의 노하우와 비법을 전수해 줄 수 있고 실제로 제가 나중에 이러한 촬영을 도움드리는 역할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간략한 정말 10%만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 90%, 99%는 다음 자기소개 영상 관련된 부분에서 정말 상세히 가이던스와 예시를 드릴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텍스트로 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 테디쌤에도 올릴 거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질문이 굉장히 간략하고 3가지밖에 안 되고 면접관의 입장에서 이 3가지 항목을 읽는데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대한항공 지원자로서의 차별화된 어떤 역량, 전문성, 그리고 대한항공에 대한 이해도와 충성심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고 한눈에 간결하게 정말 5초 만에, 3초 만에 한 항목이 싹 스캔이 될 수 있는 그런 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소개서와는 상관없이 정말 또 서류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자기소개서는 항목이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원 면접, 최종 면접, 그리고 심지어 1차 면접에서도 면접관들의 눈에 들어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실제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저는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소서 첨삭 관련된 내용은 제가 자소서 첨삭 가이던스 관련된 영상을 딱 이제 업로드하는 순간부터 선착순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커뮤니티 블로그로 공지를 할 겁니다. 자, 1번은 대한항공 지원 동기이고요.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그냥 객관적으로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대한항공의 장점, 강점을 공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5가지의 칼맨십 있죠. 인재상. 그것을 반드시 숙지를 해서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인재상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역량을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2번은 서비스 가치관이고요. 본인의 서비스 가치관과 경험, 그리고 이 가치관이 또 대한항공의 서비스 가치관과 역사에 얼마나 부합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엑설런스 인 플라이트, 뭐든지 최우선, 프리미엄을 추구하고 신뢰받는 대한항공에 어울릴 수 있는 그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은 팀워크, 팀플레이어 경험입니다. 제가 코레일 관광개발 열차 승무원 자기소개서 항목이랑 사실 똑같아서 이전에는 고객과의 갈등 경험도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고 많게는 정말 20명 이상의 승무원들과 함께 팀워크를 해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갈등 경험이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와닿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역할이 중요하고 어떤 팀플레이어가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워크의 올바른 이해도 중요하고요. 일단 간략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칼맨십 5가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미리 언급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자소서 항목 3가지에 대한 그 가이던스와 예시들, 그리고 정말 그 작성하기 쉽도록 제가 좀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을 정보 가득 담아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기다리던 순간이었을 텐데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클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실하게 준비해온 분들이라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또 불안하고 걱정되더라도 저 같은 사람들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도움과 에너지, 조언, 정보 얻어서 여러분들 일단 다 필요 없이 최종 합격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합격 가자!